이시오 독한 승부 리얼토크 한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벌의 불꽃 튀는 토크 대결 리얼토크 한판입니다. 오늘도 신용환 교수님, 최용현 변호사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투병에도 불구하고 열정을 보여주셔가지고 깨병 아니고 많은 제작진이 진짜 걱정했거든요. 복통이 막 응급실에 갈 정도로. 네, 잠시 뭐 응급실 신세 졌죠. 네, 알고 봤더니 괜찮습니다. 과암으로 인한 복통이라고 하시고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네. 변호사님은 일부 시청자분들에게 이제 질문이 왔는데요. 정치 얘기를 그렇게 하시더니 지방의회 대변인실에 혹시 들어가셨냐고 지난 방송 때 보니까 지방의회를 많이 좀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좀 현실주의적인 정치 시각을 갖고 좀 제도권 정치에도 좀 관심과 지지를 좀 보내주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건데 많은 비판은 받을 것 같아요. 다음 지방선거 때 혹시 의회에 입성을 하진 않으실까? 의원님들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예, 알겠습니다. 오늘 주제를 공개하겠습니다. 최근 자유한국당의 내부 권력 투쟁이 심각해지는 모양새인데요. 이러한 권력 투쟁이 우리 충북 지역에 어떠한 보수 정치에 영향을 미칠지 이런 부분을 오늘 좀 짚어보겠습니다. 라이벌의 불꽃 튀는 토크 대결 리얼토크 한판 오늘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자유한국당의 치열한 권력 투쟁 부분입니다. 내부 문제니까 교수님께서도 오늘 좀 털 부분들이 많이 계시죠. 오늘 비화를 많이 하실 거예요. 그쪽에 한당에 오랜 기간 계셨었습니다. 기대가 좀 많이 됩니다. 조강특위의 전원책 변호사가 해촉이 돼버렸어요. 이게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이미 이제 나온 대로 올 단두대라는 말을 유행시킬 정도로 했는데 이제 결국 당신 혼자만 가게 됐죠. 우선 한 가지 참 안타까워서 자유한국당 정말 많은 분들이 애증을 갖고 보실 텐데 그 중요성에 대해서 한 대목만 말씀드리면 진보 보수 좌우 날개가 잘 맞을 때 이렇게 갈등 구조가 심한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이게 잘 맞을 때 잘 갈 수 있는데 어느 한쪽이 지금 완전히 끼울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민사회와의 어떤 연계 어떤 인적인 수급 체계 이런 게 다 무너져서 그게 제일 안타깝고요. 전원책 변호사 해촉은 결국은 자업자득 과유불급이다. 두 분 다. 김병준 위원장까지.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전원책 변호사가 명분은 이제 월권을 했다. 그러니까 조직 강화 특위에서 인적 쇄신을 해야 되지 전당대회나 이런 것까지 관여를 시기나 이걸 관여까지 했으니까 명분은 월권이 됐지만 결국은 전원책 변호사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전원책 변호사를 해촉한 것은 당적인 쇄신이나 인적 쇄신이나 새로운 비전이나 이런 거 이제 안 하겠다. 오히려 당권파와 비당권파, 그다음에 그 잔류파하고 복귀파, 친박과 비박 이 갈등과 현재의 갈등과 지난한 갈등과 대립 구조를 지속하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뉴스상에는 그래서 대통령 가겠느냐, 대권 가겠느냐라고 전원책 조강특위 위원이 말을 하는 바람에 그게 결정적 이유가 돼서 해촉했다. 겉으로는 이제 뭐 2월 전되냐 7월 전되냐 이렇게 이제 표현하지만 그게 중요한 이슈가 됐다라고 뉴스에 많이 나오는데 저는 상당 부분 가려져 있다. 맞다고 봅니다. 이게 뭐 초장의 천기 누설이 될지 모르지만 여의도의 파다하게 지금 물밑에 퍼졌던 것이 김병준 위원장께서 이 지금 비박, 친박 양쪽 간의 묘한 카르텔 속에 있다. 어느 한쪽이 당권을 잡았을 때 원내대표 그다음에 당대표 한쪽이 잡았을 때 상대방을 지금도 여전히 개파간 갈등이 심하기 때문에 몰살될 수 있다. 그러면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서로 어느 정도 보이지 않는 카르텔. 대표적으로 갑자기 이제 집단지도 체제 그들이 악몽이라고 봉숭아학당이라고 했던 집단지도 체제가 나오고 거기서 하나 더 나가서 단일성 집단지도 체제 플러스 권역별 최고위원제. 그 얘기는 뭡니까? 각 지역별로 예를 들어 충청, 강원 뭐 이런 식의 이제 부울경 최고위원을 뽑는다는 얘기인데 뒤집어서 말하면 개혁은 없다, 인적청산은 없다. 그런 묘한 카르텔 속에서 은근히 그 일종의 이제 옹립되듯이 떼밀려 가듯이 당대표를 지속하려고 한다는 소문들이 꽤 있었습니다. 저도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김병준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가 현재 친박과 비박, 잔류파하고 복귀파 간의 대립이 돼서 아무런 진전도 못하고 있잖아요. 이 상태 속에서 전당대회까지 자기가 관리형 책임자로서 지속하면서 자기가 당대표가 되고 싶은 욕심도 있었던 것 같아요. 본인은 부인을 하지만 이거를 변호사님 버전하고 교수님 버전을 일단 버리고 MC 버전으로 시민들 눈높이에서 쉽게 좀 보면 김병준 위원장이 뭔가 좀
하려고 전원책 변호사를 데려다 놓고서는 네. 그냥 좀 쉽게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다른 말을 하니까 문자로 집에 가 이게 돼버렸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죠. 이제 하청에 하청을 했는데 결국 객들이 남의 집 안방에서 아랫목이 뜨겁니 차갑니 하다가 이제 둘 다 공경에 처한 그런 꼴이 됐죠. 일단은 전원책을 견제를 했어야 됐어요. 김병준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전원책 그 변호사가 전당대회 연기까지 하면서 인적쇄신을 강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요구를 그러면 비대위원장은 거의 허수아비가 되는 거거든요. 모든 주도권은 전원책 변호사, 조강특위라고 그러는 예, 예, 조강특위위원을 맡고 조직강화 있는 특별위원회. 전원책 변호사한테 주도권이 넘어가고 또한 전원책 변호사가 당내 최대 계파인 그 친박, 그 당권을 쥐고 있고 잔류파인 그 친박한테 던졌거든요. 예. 태극기 세력을 같이 통합을 하겠다. 예, 예,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잘못하면 친박 잔류파의 대표로다 전원책 변호사가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해촉도 있지 않았을까. 중요한 지점을 지금 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건데요. 예. 전원책 변호사가 와서 일성으로 던진 게 친박을 끌어안자. 이 부분에서 지금 알려져 있기로는 전원책 변호사를 그 김용태 조강특위 위원장 사무총장이 예. 영입했다, 추천했다. 예, 예. 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럼 그들이 아마 영입할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중립적인 극우로 치우치거나 이러지 않고 중립적인 거를 원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자마자 일성이 태극기를 끌어안자 등등으로 소위 말하는 이제 약 극우적인 어떤 걸로 가니까 당신 그러면 친박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갈등이 내부에서 아마 크게 삭혔을 겁니다. 향후에 전원책 변호사 주장대로 태극기 세력을 끌어안고 친박들, 잔류파들이 다시 득세를 한다면 시민들은 정말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촛불과 탄핵은 뭐가 됩니까? 뭐냐고. 그러니까 결국 쇄신도 없이 과거, 구태로 돌아가겠다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정당 정치,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보와 보수 정치 서로 대립 속에 발전하는 정당 정치에 대단히 역행하는 것이 될 수 있죠. 두 분이 지금 일반 시민들이 바라보는 자유한국당의 하여튼 내부 분위기는 하여튼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하여튼 이런 상황들에서 그런데 지금 또 내부 권력 투쟁들이 물 밑에 오리발이 엄청 지금 앞에 비공식적으로 이제 한 2월 전당대회 때 당대표 나가겠다는 분들이 많이 거론되는 지금 인물들이 좀 꽤 있잖아요. 네네네. 중량감이 좀 있는 인물로는 당연히 이제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당연히 거론되고 있고 언론에서 본인은 아니라고 하는데 이제 그다음에 이제 홍준표 전 예. 대선 후보도 당연히 이제 슬슬 나오고 있고 그분 얘기는 계속 나와요. 어떻게? 그다음에 여론조사에서 그 대선 후보로 1위한 황교안 전 총리 총리. 계속 거론돼 있고 그다음에 최대 지분권자 복귀파의 최대 지분권자인 김무성 의원 같은 네. 경우도 요게 이제 중량감 있는 인물들이겠죠. 그분은 슬쩍슬쩍 안 할 듯 할 듯 그러더니 그러니까 인터뷰는 지금 다 하시고 그러고. 정확한 말씀이에요. 다 보면 여기서 명백하게 자기 안 나오겠다고 하는 분 없으세요. 그렇죠. 더군다나 이제 비하인드 또 여의도에서 듣는 말 중에 김무성 대표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내가 안 한다고 하면 황당한 사람들이 다 뛰어들까봐 내가 일단 블로킹을 찍고 있는 거다라는 말을 했다라고 해요. 근데 우선 홍 대표부터 한번 뵈면 홍 대표는 첫 번째로 지난 지선에 지고 페이스북에 그 뒤에 재개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지선에 진 걸 당대표를 사퇴하면서 책임을 졌는데 개별적으로 책임지고 도의원 시의원에서 당선도 못 시킨 당협위원장이나 의원들은 왜 책임 안 지냐? 맞는 말입니까? 우리 신 교수님은 김무성 싫어한다, 홍준표 싫어한다. 그다음 황교안 전 총리는 어떤가요? 자, 이거 초장에 청기 누설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한 같은 정부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모셔본 결과로는 황교안 총리께서는 이번 현재 수많은 친박들이 입당을 권유하고 막 한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엔 입당하지 않으실 겁니다. 보수파 지도자들이 그동안 부족한 거 있잖아요. 진한 스킨십, 현장에서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이런 게 이제 부족하니까 그렇죠. 그 부분으로 가실 거고 또 하나 이건 이제 뭐 제가 부채도사는 아니지만 예. 황 총리가 친박을 만나면 뉴스거리가 아니죠. 그렇죠. 누굴 만나야 뉴스거리가 되겠어요? 비박 그리고 비박 중에서도 복귀파. 핵심 복귀파. 예. 사실은 최고 핵심인 유승민 의원 뭐 이렇게 만나면 뉴스거리가 크게 되겠죠. 그렇게 되는 모양이에요? 아마 만나신다 그러면 비박을 먼저 만나실 거다. 그리고 마지막 황 총리는 풀어야 될 숙제가 있죠. 해원 소위 말하는 살풀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해원 박근혜 대통령 예를 들어서 나를 밟고 가라든지 뭘 어떻게 가라든지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을 풀어낼 수 있는 당사자는 저는 두 사람밖에 없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에. 한 분은 탄핵에 직접적인 그 배신자 논리에 빠져 있는 유승민 대표. 그다음에
또 한 분은 황교안 총리. 사실 근데 네. 지역에서는 이제 물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중앙에서 얘기가 이제 옥신각신 되고 있지만 지방에서도 궁금해하는 인물이 한 분 계세요. 지금 거론이 되지 그렇죠. 않았는데 네. 정우택 의원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출마하시겠다고 본인 의견을 자꾸 내놓으셨으니까. 얘기들이 이제 속속 올라와요. 정우택 의원뿐만 아니라 오세훈, 뭐 이완구, 김태호 이런 분들도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데 정우택 의원은 적극적으로 출마 의사를 표현을 하셨죠. 근데 정우택 의원은 단점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지역 세가 자체가 너무 좁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지지 세력이 없어요. 다만 장점은 그거 같아요. 친박이지만 개파 색깔이 그렇게 뚜렷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포용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장점인 것 같아요. 구조적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예. 지금 당대표는 내년 2월 말 또는 3월 초에 한다는 거잖아요. 전당, 그 전에 네. 12월 둘째 주쯤에 예정된 이벤트, 그 빅 이벤트가 있죠. 원내대표 선거. 경선. 그러면 네. 예를 들어서 이분들은 친박 비박은 아직까지 분명한 전선이잖아요. 예. 그럼 만약에 원내대표가 친박이 됐다. 그러면 당대표가 친박이 되기 어렵겠죠. 상식적으로. 거꾸로 원내대표가 비박이 됐다면 친박이 이 당대표 되기가 쉽지 않겠죠. 한쪽에 예. 몰아주기가 쉽지 않은 국면이니까. 예. 그렇다고 보면 우리 지역에서 그래도 나은 큰 정치인이라고 하시는 정우택 전 원내대표께서 당대표를 도전하신다 그러면 원내대표의 친박을 원할까요? 중립을 원할까요? 비박을 원할까요? 원내대표 선거를 보면 어느 정도 균형추 거울이 나온다. 나오겠죠. 그러면 아마 속마음으로서는 아마 중립에 계신 분들을 밀 거다. 제가 한 분 툭 집어라 하면 부채도사는 아니지만 아마 나경원 의원을 집으실 거예요. 중북 영동 출신이죠. 예, 예. 아버님이 영동 출신이시죠. 그쪽이고요. 배경은 정우택 의원하고 비슷하잖아요. 예. 중립에 있으면서 친박 비박 아닌 어떤 그런 느낌이면서 조금은 더 유연하게 할 수 있고 정부에 대해서 강경한 목소리를 그래도 낼 수 있는 어떤 그런 분들을 원하지 않겠나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야 정우택 전 원내대표께서 당 대표로 가는 데 크게 어떤 그 저항이 좀 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냉정히 보면은 아까 뭐 단점을 말씀드렸잖아요. 지역 세도 너무 약하고 예. 자체 지지 세력도 없기 때문에 예. 그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대타협이 이루어진다면 예를 들어서 관리형 대표, 단지 관리형 대표, 집단 지도 체제 뭐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된다면 정우택 의원한테도 기회가 될 수 있지만은 그 자체적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당선 불가능할 것 같아요. 당 대표로 되는 거는 오히려 정우택 의원으로서는 끝까지 당대표에 진짜 나갈지 그리고 끝까지 완주할지 여부도 사실은 의심스럽거든요. 이 기회에 예. 이 기회에 지역 내에서 자신의 급수 나는 당대표급이야 이런 전략을 혹시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왜 끝까지 싶습니다. 가는 게 의심스럽습니까? 본인 자신이 그만큼 세를 모을 수가 없거든요. 그 그런 변호사님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평가하시기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최근에 여의도에서 들리는 소문으로는 소위 친박 분들이 정우택 의원께 많이 이렇게 같이 힘을 모은다고 듣고는 있고 며칠 전에 국회에서 대규모 일종의 출정식을 방불케 하는 혹시 정답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정우택이 답이다. 아이, 정답이라는 근데 피켓을 들고 그 정우택 의원한테 그 피켓 들고 뭐 있던 사람들은요 또 다른 사람이면 돌고 가서 또 사진 같이 찍어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큰 지역적인 또 걸림돌이 있으실 거예요. 뭐냐면 비박 소위 말하는 비박 진영에서 같은 충청의 정진석 의원도 유력하게 또 검토를 한다고 하니 그렇게 되면 이제 같은 충청대 충청하기가 쉽지 않은 면이 있고 또 한 가지 마지막 지금 최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맥락에서 승자의 저주는 반드시 경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대표가 잘 되셨어요. 예. 그렇다 하더라도 과연 다음번 21대 총선에서 지역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어떤 친박이라고 이 낙인이 팍 찍혀버려서 잡으면 과연 그 뒤가 온전히 승리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그 부분도 경계는 하셔야 돼요. 김동연 전 장관 얘기도 잠깐 했었었는데요. 네네. 정우택 의원하고 VS가 붙겠냐 이런 그 퀘스천 마크를 붙이는 분들도 좀 계시거든요. 지역에서요 아니면 뭐 대권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왜냐하면 네, 뭐. 그 김동연 그런 정우택 의원과는 뭐 네. 정우택 의원과 대권이건 당권이건 어디서건 지역구에서건 뭐 그럴 구도는 아직 뭐 예상할 거는 아닌 것 같고 아니다. 일단은 김동연 전 부총리가 예. 자유한국당으로 갈지 민주당으로 갈지 그 자체도 불확실한 것 같아요 지금 상태에서는. 이 자유한국당 그런 당적이 없으신가요? 왠지 왜 아니 없죠. 자유한국당- 행정관료는 당적을 가질 수가 없으니까 행정을 할 때는 이제 무소속이니까 그거는. 자유한국당 일단은 김동연 전 총리 같은 경우가 원래 전 정권에서 발탁된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다음에 보수적인 경제 정책을 선호하는
선호하거든요.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좀 회의적이었고 경제 성장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분이고 또 나올 때 별로 좀 좋지 않았잖아요. 마침 책임지고 나가라는 식으로 떠밀려 나와서 이게 자유한국당에서는 대단한 좋은 뭐라고 할까 그 기회 뭐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고난을 극복하고 정말 그야말로 이제 개천에서 용난 스토리는 뭐 많이 알고 계시지만 지금 최 변호사께서 정확한 부분을 지적해 주세요. 지금 정부도 그랬지만 또 비판 중에는 역대 정부마다 어떤 뭐 좋게 보면 직원인데 약간 이렇게 비토를 하면서 성장한 어떤 그런 부분을 또 비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당신 스스로 극복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황교안 총리 같은 경우도 똑같은 숙제지만 전형적인 행정 관료들이 정치 영역으로 들어왔을 때 이제 극복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초창기에 아예 못 넘어서고 이렇게 되는 부분들. 제가 김동연 전 장관님을 높게 보는 부분 중에 에피소드 중에 하나는 아드님이 외국 유학 갔다 오셔서 국내 유수의 기업에 있다가 병으로 그렇죠. 사망을 했어요. 지난 정부 때. 예. 근데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조용히 장례를 치렀어요. 그리고 출근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 며칠이 지나서야 사람들이 알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셨구나. 이런 에피소드가 잔잔한 감동, 뭐 가난을 딛고 뭐 하고 이런 것도 있었지만 굉장히 의지의 참분이고 또 하나 이제 변수 중에는 총선을 놓고 볼 때 김동연 전 장관은 아주대학교 총장을 2년간 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이미지나 이런 걸로 볼 때 과연 우리 충북에 맞을 거냐 수도권에 맞을 거냐도 아마 아까 이제 어느 당으로 갈 거냐 부분하고 그다음에 지역이 수도권에 맞을 거냐 충북에 맞을 거냐 아마 전반적인 어떤 그런 고난의 역사와 엘리트 그다음에 이미지로 보면 충북보다 수도권을 아마 어느 당이 초이스를 하든 그렇게 승부를 볼 가능성이 그리고 단지 그 김동연 부총리를 단지 뭐 그 총선의 후보 정도가 아니라 더 이상도 영입할 거예요. 왜 그러면 자유한국당으로서는 문재인 정권이 가장 껄끄러워할 사람이 사실은 김동연 부총리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 자기들한테도 이미지도 잘 맞고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김동연 부총리를 영입한다면 자유한국당으로서는 계속 문재인 정권을 계속 견제할 수 있고 껄끄럽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예가 한 번 있었잖아요. 김종인 전 의원 같은 경우 민주당에서 새누리당에 아주 잔뼈가 굵었던 장관도 하고 뭐 이런 사람을 뽑아서 자기들 비대위원장 맡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 박근혜 정권에서 상당히 곤란을 많이 겪었잖아요. 그것처럼 제2의 김종인이 될 수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그 자유한국당에서는 계속 관심을 갖겠죠. 안 그래도 질문을 하려고 그랬어요. 최 변호사께. 뭐냐면 언제 어떤 형태로 영입을 하겠느냐 한다면 한국당에서 한다면 아마 자유한국당의 딜레마일 겁니다. 2월 전대 3월 전대 하더라도 그때 당대표가 과연 공천권까지 행사할 수 있을 거냐 90% 이상의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봅니다. 여전히 내분 지지부진 가고 그러다 보면 내년 하반기 보수 대통합 기타 논의까지 있어요. 친박 비박 싸움도 있지만 보수 대통합 기타 논의 내년 하반기나 될 거다. 바른미래당과 통합? 뭐 바른미래당이 됐든 뭐 제 세력과의 어떤 해처 모여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러면 그 뒤에 일종의 비대위가 재구성될 때 마지막 그 비대위 그러니까 내년 후년 그 총선 카드에 공천권은 그때 비대위원장이 가질 것이다. 그럼 그때가 아마 제2의 김종인이네요, 진짜. 네, 그렇죠. 자유한국당의 내부 권력 투쟁 이런 부분이 충북 지방 정치에 보수 정치에 미치는 영향 이 부분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저는 최 변호사가 낙마를 해서 기존에 친박과 비박, 잔류파와 복귀파 간의 갈등과 대립이 그냥 지난한 대립이 계속될 거라는 점은 지역의 당협위원장들 4분 계시잖아요. 청주 특히 4분 계시는데 이 양반도 그다음에 당협위원장뿐만 아니라 지역의 국회의원들한테는 혹이죠. 너무 좋은 혹이죠. 반길 만한 일이죠. 왜? 인적 쇄신이 없으니까. 그렇죠. 지금 있는 분들이 거론을 좀 해보면 김양희 전 도의장 그다음 최현호 후보 있고 그다음에 박경국 그다음 정우택 의원도 뭐 저기고. 정우택 의원 이렇게 4분. 네네. 그런데 이제 지금 전원책 의원이 이제 낙마를 하면서 물론 조광특위는 정상적으로 가동은 한다고 그러지만 어떤 힘을 갖고 대대적인 혁신을 하긴 어렵겠죠.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현역 의원분들을 건드린다든지 또는 중량감 있는 원외 인사를 건드린다든지 하는 것들이 이제 쉽지 않겠죠. 현실적으로. 그렇게 보면 최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말은 안 하지만 지금의 사태를 어찌 보면 즐기는 분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당 그 뭐 원외위원장인 최현호, 김양희, 박경국 이런 분들 당협위원장 같은 분들은 사실 중앙의 인맥이 크지 않거든요. 그다음에 상대방인 민주당 후보에 대도 죄송한 말씀이지만 경쟁력도 좀 떨어지고 그리고 잠재적인 후보군들 있잖아요. 전에 우리 첫 해인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네, 한민구 전 장관이나 그렇죠, 예. 김진모나 윤곽근 전 지금 검사장 같은 김동연 분들. 장관까지 네. 이제 이런 분들에 비해서 중량 감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이 상태에서는 지금이 계속되는 게 낫지만은 1인 권력자가 막 당내 1인 권력자가 등장하거나 인적 쇄신 바람이 거대하게 불면은 자신들 자리가 엄청나게 불안해지거든요. 그 때문에 지금 상태가 계속되기를 오히려 원할 겁니다. 이분들은. 근데 사실은 일반 시민들도 그걸 좀 궁금해하는 부분이 자유한국당의 조광특위가 막 이렇게 발동을 해가지고 막 뭔가 다 뒤집어 엎을 것처럼 막 이렇게 언론상에 나와서 지역 그 당협위원장 네 분이 교체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참으로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현실에서 보면 그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휘둘렀다라고까지 불렸던 홍트럼프, 그 홍반장, 홍준표 대표 때도 예. 성동격 태산명동 서일필 격으로 그 무슨 말씀이세요? 요란을 떨었지만 결국 쥐 한 마리 잡았다고 하듯이 예. 작년 12월에 정말 대대적인 당무감사를 하고 정말 뭐 거의 다 바꿀처럼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62분을 바꿨습니다. 작년 12월에. 예. 그 62명을 바꿀 때도 너무나 힘든 과정을 거치고 간신히 바꿨고 현역 의원님들은 4분만 탈락을 시켰어요. 그때 탈락됐던 유기준 의원이 지금 칼을 갈고 원내대표에 도전하겠다고 이제 하는 거죠. 그런 거에 비추어 보면 지금 더군다나 조광특위가 확 흔들렸고 김병준 비대위가 힘이 완전히 거의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에서 뭐 대대적인 혁신을 한다 이러기는 어려울 거고요. 아마 한다 그러면 몇 가지 공통 주제어들이 있죠. 젊은이들로 바꿔야 된다. 뭐 여성이 어떻다. 예. 또는 뭐 장애인이나 소외계층이 어떻다. 그다음에 현장형이 어떻다. 등등등의 공통 요소 있잖아요. 국민들이 갈망하는 이런 쪽의 방향성은 맞추려고 하겠죠. 근데 그 분명히 그 다른 어떤 분들은 이번 조광특위가 이렇게 좀 흔들어가지고 당협위원장이 좀 바뀌고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기다리는 분들도 계셨을 거란 말이에요. 제일 기다리신 분. 청년 부분, 젊은 부분. 알겠습니다. 통합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최근에 자유한국당의 내부 권력투쟁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바른미래당과의 통합을 위한 어떤 전초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좀 하시는 분들도 최고의 통합과 관련해서는 최고의 당사자죠. 당사자 그렇죠. 저는 지금 가능할까요? 예?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불가능하다. 예, 그건 이제 일반론으로 보는 것과 그 내막을 들여다봤을 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썩은 살을 도려내지 않은 상태에서 인적 쇄신 없는 상태에서 다 한 푸대에 집어넣었다. 다음에 살아남을까요? 다 같이 썼겠죠. 막 다 뒤죽박죽 다 몰살될 가능성이 더 높지 않겠어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아니, 그런 게 아니에요. 통합이 저는 결국은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은 결국은 통합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더 급한 데가 사실은 자유한국당이 아니라 바른미래당이거든요. 지난 지방선거에서 완전 참패했잖아요. 이거 총선 다음 총선 가면 뻔한 결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급한 건 바른미래당이기 때문에 결국은 통합이 될 수밖에 없는데 다만 문제는 그거예요. 완전한 1인 권력자 홍준표가 다시 등장하거나 아니면은 완전한 그 잔류파 중에 친박, 옹박 뭐 이런 사람이 등장한다고 그러면 좀 곤란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것이 지역에 미칠 효과는 이게 보수 통합이냐 과연 그다음에 그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냐는 건데 전혀 없다고 봐요. 문제는 뭐냐면 지금 지역에 있는 바른미래당의 핵심 세력이었던 분이 두 분 계시잖아요. 임원경 전 도의원하고 그다음에 도당위원장 맡고 있는 신원관 도당위원장님 있잖아요. 이분들이 사실은 국민의당 그 전신에는 민주당 사람이거든요. 이분들이 절대 자유한국당으로 갈 리는 없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보수 통합, 보수의 단일화라는 건 중앙에서 명분이 있지만 여기서는 그런 게 아니라 바른미래당의 공중분해. 네. 이것밖에 안 남게 되죠 결국은. 신 교수님 빼놓고는 뭐 아닐지 몰라도 대다수는 민주당 출신이기 때문에 바른미래당은 지역에서는 공중분해 의미밖에 없는 것 어떻게 같아요. 보십니까? 공중분해까지는 그렇고 아마 이제 큰 틀에서 전체적인 거를 따라간다라고 보면 저희가 저희 지역이 주도하기는 어렵고요. 당원 숫자도 적고 그러시죠. 장세도 적은 입장이기 때문에 주도해서 뭘 하기는 어렵고 아마 구국당 또 구바당 양쪽 출신들이 그 큰 흐름에서 따라가는 형국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역민들은 혼동스럽습니다.
뭐 거대 정당이라고 하는 두 정당 중에 한 정당인 자유한국당이 지금 이렇게 자꾸 뭐 폭망하는 소리가 자꾸 들리고 있고 또 지역에서 바른미래당에 대한 얘기들은 또 더더군다나 어떻게 이 지역 정치를 바라봐야 될까, 보수 정치 또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갈까 굉장히 좀 혼동스럽거든요. 저 적절한 비유는 아니지만 갑자기 그 벽지 생각이 좀 나가지고 벽지요? 예, 그 아마 살림하시는 어머님들은 잘 아실 텐데 벽에 이렇게 왜 곰팡이 조금 쓸 때 있잖아요. 어떻게 치우는지 아세요? 먼저 긁어내야 되죠. 그죠? 예, 뭐 대부분 그렇게 하시거나 네. 물수건으로 이렇게 닦아내는 물수건 그러다 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보면은 뭐 옥식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뿌리는 거. 락땡 그걸로 뿌려서 아예 없애거나 도배를 새로 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진단을 하지 못하면 물수건으로 조금 닦으려다가 전체를 다 버리는. 그게 저는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그 여러 가지 이렇게 그 수를 놓으실 때 좀 정확하게 진단을 놓지 않는. 그게 지금 전 국민이 다 정말 가려워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프레임 자체를 바꿔야 되는데 엉뚱하게 다른 걸 자꾸 갖다 지금 메꿔 놓는. 이렇게 지금 문제가 돼 있는 경우도 친박 비박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지역도 이렇게 가는 이유는 프레임 자체가 기존에 민주당에서 쉽게 올가는 프레임에 걸려 있죠. 민주 대 반민주에 걸려 있습니다. 탄핵 세력. 이 부분을 그러면 뭘로 빠져나올 거냐? 이걸 반민주라는 걸 빠져나오려면 자유, 공화 이런 정도로 갖고 안 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행적인 프레임을 아예 종적으로 바꿔서 아하. 미래로 나가자.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미래로 가자. 과거로 갈 거냐. 그러면 한국당 내에서도 과거 세력은 버려야 되고 예. 미래 세력은 남기고 민주당도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봉숭아학당 싸움하다가 이런 프레임 변화는 아예 할 수가 없는 거죠. 저기는 복귀파가 되고 싶으니까 예. 구태를 좀 몰아내고 우리 좀 들어가자라고 하시는 것 같아. 어째. 들키신 거 아니야? 또? 맨날 들켜요. 오늘 여러 가지로 자유한국당의 권력투쟁이 우리 지역 정치, 보수 정치에 미치는 영향이 어떨까 이 부분을 좀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오늘 얘기 어떻게 정리하십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전투구 진흙탕 개싸움 하지 맙시다. 우리 행보 중에 궁금하신 거 우리 신 교수님 행보는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저는 뭐 일체 정당 활동을 하지 않고 밖에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정말 젊은 그룹들 50세 전후의 전문가 그룹들이 열심히 지금 모여서 대한민국 미래, 일자리, 먹거리, 일거리에 대해서 경론을 벌이면서 모양새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알아요. 왜냐면 정치인의 너무 흔한 말 같아. 아니 왜냐면 토크를 하면서도 교수님이 많이 쓰시는 단어가 있거든요. 젊음, 청춘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 미래. 이거 어디 갖다 꽂아놨다. 제 생각이었고요. 예, 변호사님도 오늘 토크 정리해 주십시오. 저는 얼마 전에 유행했던 용어로 하겠습니다. 별로 좋은 표현은 아닌데 얼마 전에 유행했던 인간이 배출하는 그런 배설물에 대해 비유해서 옛날에 또 왜 또 유행했던 끝을 또 말이 지저분하게 하려고 그러세요? X만 나는 카레 대 카레만 나는 X. 아니 이건 이런 걸 예전에도 써먹었던 건데. 저 변호사님 그 중에 드시라고 그러면 뭐 드실 거예요? 둘 중에 나는 선택해서 먹어라 그러면. 아무것도 안 먹을 거야. 촛불과 탄핵 그리고 남북 북미 정상회담까지 예. 뭐 국내 질서가 혁명적으로 변화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보수도 예. 새로운 비전과 정책을 내놓고 인적 쇄신도 해야 되는데 지금의 자유한국당은 거기에는 관심 없고 오직 개파 간에 개파 싸움하고 당권을 쥐고 대권을 질려는 욕심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자유한국당 현실을 보면은 국민들한테 이거하고 이거 중에서 어느 것이 건들만 합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예. 저는 저 끝내기 한 판을 또 이렇게 저 밑에까지 내려가서 평가를 하시는 그리고 자유한국당을 평가를 해달라고 할 때 이렇게 아마 어떤 신문이나 방송해봐도 없을걸요. 특정. 야 정말 최밑단까지 내려가시는. 진짜 예. 예. 건들만한 게 뭔가요? 저는 비교하기도 싫어요. 네. 오늘은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라이벌의 불꽃 토크 대결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주제를 가지고 명품 라이브 토크를 또 하게 될지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한판 합시다. 리얼톡 한판!